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원 클래스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이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이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루카 전문가님과 2부까지 함께하고 있는데요. 함께하는 참여 방법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노란톡 QR코드를 이용해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휴대폰으로 노란톡을 오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채팅방 목록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난 뒤 메뉴 오른쪽 상단 돋보기 모양이 있습니다. 클릭을 해주시면요. 이 QR코드 스캔 버튼이 나옵니다.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카메라가 나오죠? 지금 화면을 보이고 있는 QR코드를 촬영한 뒤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밀번호는 9073911입니다. 네, 9073911 꼭 입력하신 뒤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검색을 통해서 들어오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원 루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밀번호 9073911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2부에서 종목 상담 코너가 있으니까요. 혹시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면서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라고 하시면 실시간으로 톡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또 대응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코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식왕 필살기 전문가님의 강의를 들어볼 수 있는 알찬 시간입니다. 어떤 강의 준비하셨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1, 제가... 2, 3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맞습니다. 주가 상승의 패턴 원리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군요. 네, 주가가 어떻게 상승을 하는가. 네, 주가는 이제 상승하는 많은 패턴이 있지만 네. 제가 좀 자주 사용하는 그런 패턴으로 가져와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네. 여기서 많은 도움이 되고자 가져왔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상세한 교육은 저희 노란톡방에서 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간이 없으니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제 앵커님에게 말씀드릴게, 차트를 보시면 이게 갈 주식인지 아닌지 보이시나요? 전 몰라요. 전 모르겠습니다. 네, 망설임이 하나 없이 네, 바로 모르신다.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차트만 보고 알 수 있는 기법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꿀팁이네요. 네, 이제 위에 차트를 보시면 이제 10,000원 정도 이제 주가예요. 이게 잘 보이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10,000원 정도 하던 거래되는 주가가 갑자기 5,000원에서 6,000원까지 지금 빠졌습니다. 그렇네요. 바로 2번 자리죠. 2번 자리에 5,000원에서 6,000원까지 빠졌어요. 근데 이게 왜 빠졌냐? 시장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보이지 않는 손, 세력이 존재합니다. 네. 오늘 한국 BH처럼 네. 그런 장난질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 존재를 하는데 세력이 주가를 왜 싸게 하냐?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이 주가를 어떻게 싸게 만드느냐? 바로 인위적으로 악재를 띄웁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약간 불안한 그런 뉴스라든지 그런 네. 악재를 띄워서 주가를 일단 싸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보시는 2번 자리에서 거기서부터 매집을 하기 시작을 하죠. 네, 왜냐면은 주식수, 그 기업에 대한 주식수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거 들고 있는 걸 뺏어야 그 주식을 가지고 가서 수익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식수를 뺏어오기 위한 행위를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악재를 띄워서 주가를 싸게 만들고요. 그래서 싸게 만들어서 거기서 매집을 하죠. 그 매집을 하는 구간을 2번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매집이 하루 이틀 만에 될까요? 안 되겠죠. 안 되겠죠. 네. 네, 매집이 하루 이틀 만에 됐다면 그건 매집이 아니죠. 그건 오늘 한국 BNC는 하루 이틀 만에 가능한 것도 같아요. 네, 그렇게 급격한 네. 하락세를 보이면서 이제 개미털기 시전을 했는데 사실 보통의 매집은 하루 이틀 만에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 소위 개미들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의 물량까지 다 뺏어 와야 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떤 분들은 여기까지 내려오면 손절해야지. 그 아래까지 내려오면 손절해야지 하는데 끝까지 손절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그분들의 물량까지 뺏어먹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작업을 합니다. 계속해서 주가를 한 번에 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조금씩 계속 하향 시키는 그런 흐름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죠. 그리고 끝까지 들고 있는 그 개인 투자자 분들을 털어야 하기 때문에 좀 흔드는 라인, 즉 출발하는 라인, 바로 3번 라인이죠. 이런 급등하는 라인, 그리고 차트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다 보면 이러한 차트들을 굉장히 많이 보실 텐데, 이 차트가 시장에서 가능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주식에 대해서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대주주가 있죠. 그렇죠. 근데 그 대주주 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주가를 빼버리면은 엄청난 손해지 않겠습니까? 많은 수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손해일 텐데, 이 대주주 같은 경우에 주식을 30% 들고 있는데 주가를 반토막 내버리면 엄청난 큰 손해가 나타나잖아요. 큰 손해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네, 여기까지 잠깐만 네네. 멈출게요. 전문가님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먼저 톡방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요. 주식왕 루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현재 여기 QR코드가 보이실까요? QR코드 스캔하시면 또 입장이 빠르게 가능하신데요.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9073-911 꼭 입력을 해주셔야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코너 종목 상담 코너가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시면 본인이 가지고 계신 보유 종목의 이름과 그리고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전문가님께서 또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조금 더 궁금한 종목들, 이 종목 좀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 LG 디스플레이를 보고 있는데 언제쯤 매수를 하면 좋을지 매수 시기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손절을 해야 할까요? 이 종목 익절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들 남겨주시면 전문가님께서 또 찬찬히 이야기를 해주시고 고민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톡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발빠른 대응 가능하니까요. 많은 톡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계속해서 전문가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이 마이크가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한번 그렇군요. 이야기해 보실까요? 괜찮으실까요? 네네네. 지금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네요. 계속해서 한번 이야기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앞에 내용이 다 안 나간 건 아니겠죠? 아닙니다. 잘 들렸습니다. 네. 그건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잠깐의 사이에 이걸 요약을 해보자면, 지금 1번 자리에서 지금 세력들이 이거를 개인 물량들을 뺏기 위한 그 행동들을 하고요. 그리고 2번 물량에서 매집을 하기 시작합니다. 2번 권에 매집을 하고, 이제 매집이 끝난 이후에 3번에서 이제 호재성 뉴스라든지 그런 기사들을 띄워서 이제 주가를 상승하는 그런 거를 제가 이때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차트들을 앞으로 주식을 하시다 보면 굉장히 많이 볼 거예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이 사실 세력을 이기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특히 국내 주식에서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력의 흐름의 패턴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이 세력의 흐름을 따라간다면 수익을 똑같이 볼 수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력의 이제 움직임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대주주의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대주주는 제일 많이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이 대주주겠죠. 근데 이 대주주 같은 경우에 이 세력에 의해서 손해를 보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굉장히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주가를 뺄 때 세력 마음대로 대주주, 그러니까 허락 없이 이 주가를 내릴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제일 많이 들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분의 그런 도움 없이는 사실 이 주가를 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주주하고 연계가 되어서 이 세력이 주가를 내리려고 악재를 띄우는데, 대신 그런 조건을 걸겠죠. 자, 여기 아래까지 이렇게 주가를 내려준다고 한다면 대주주분에게 다시 회복을 시켜드리는 그런 약속을 드리겠다라든지, 아니면 뭐 뒤에서 뭐 따로 뭐 그런 게 이제 오고 가겠죠. 그런 거래가 오고 갈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매집을 이 대주주의 동의를 받아서 매집을 시작을 하는데, 어차피 대주주 같은 경우에 도와주고 1년만 지나면은 다시 돈이 돈을 만든다고 하죠. 여기 아래서 그 매집을 줬다면, 그리고 네. 그래서 세력이 여기 바닥이니까 좀 더 돈을 여기서 투자를 해라 라고 했을 때 또 상승세를 똑같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대주주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용인을 한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 차트의 모양을 보시면 이 모양이 약간 그 그릇의 형태로 생겼죠. 이 그릇의 형태를 생긴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그릇의 형태를 대부분 이제 매집을 하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좀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매집을 하는 기간을 보통은 1년이라고 봅니다. 아, 지금 이 차트는 1년 네. 차트인가요? 어떻게 보시? 일봉 차트인가요? 네, 아니면 일봉 차트인데 네. 보통 세력들이 매집을 할 때 기간을 어느 정도 둘까요? 1년 정도를 둡니다. 1년을 두나요? 네, 맞습니다. 오. 그래서 쉽게 네. 말하면 내려가는 시점부터 네. 다시 그 1년선을 돌파하는 시점. 1년선이면 무슨 이평이신가요? 혹시 아시나요? 1년 365일이면 네, 365일이 이제 쉬는 거래일을 빼면은 네. 240일 이평입니다. 아, 네. 240일 2평이군요. 네, 맞습니다. 보통 이제 영문 HTS에는 검은 네. 선으로 표시가 되는데 이 240일 이평을 돌파하는 그 시점이 이제 세력이 활동을 시작하는 시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자, 다음 걸 볼게요. 네, 자, 다음 차트. 네네. 이 240일평선을 네. 보통 움직임을 할 때 240일평을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근데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계속해서 이제 세력들은 매집을 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세 번째를 가서 이 1년선을 돌파하는 그런 처음의 움직임이 나왔을 때 드디어 세력이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행동을 시작했구나. 이렇게 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릇 모양의 패턴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241평이 설정이 안 되어 계시다면 그 HTS의 241평을 설정을 해두시고 그 241평을 돌파하는 주가에 대해서 한번 유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60일, 120일 이평선 들어봤는데 240일까지 또 살펴봐야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이 242평이 좀 강하게 뚫릴 때 이게 이 주가의 바닥권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세력이 끌어올리는 시작점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고요. 근데 그렇죠. 1년선이라고 했잖아요. 네. 1년선이기 때문에 그 1년선의 시작점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되겠죠. 음. 그래서 그 1년선을 뚫는 241평을 돌파하는 마지막 구간, 이 그릇의 마지막 구간에 들어가야만 진정한 수익을 볼 수가 있다. 그 점을 한번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이 1번의 크기를 알기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1번의 기간을 알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떨어지는 칼날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1번에 혹시 여기에 저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들어갔다가 굉장히 많이 물리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하지만 3번 자리, 이 3번 자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6개월 안에 끝납니다. 이 6개월 안에 이 매집을 끝내고 상승을 시작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1번 자리를 들어가기보다는 당연히 3번 자리에 들어가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그렇네요. 네, 근데 그 3번 자리를 찾는 방법은 그릇의 모양과 241평에 주목해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요. 자, 근데 모든 이 흐름이 나온다고 해서 모든 모든 주식이 뭐 작전주라든지 뭐 그런 세력주가 인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내용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 그 주의할 내용이 뭐냐? 지금 보시는 1번의 길이보다 2번의 길이가 더 길어야 됩니다. 네, 1번 지금 떨어지는 이 길이보다 2번 매집하는 길이가 더 길어야 이것들이 진정으로 매집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1번보다는 2번이 당연히 길어야 되고요. 네, 이 부분을 꼭 주의해야 된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보통 비율로 따지면은 1번과 2번의 비율이 1대 1.5 비율, 최소한 1대1 비율은 돼야 됩니다. 어쨌든 1번보다는 2번이 좀 더 긴 게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 매매를 이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 그룹 패턴, 네, 그룹 패턴이 나와야 네. 되고요. 두 번째가 이 241평을 돌파해주는 돌았을 때. 움직임이 네. 나와야 된다. 그래야 길게 안 물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가 1번의 길이보다, 그러니까 하락하는 길이보다 매집하는 길이가 더 길어야 이 세력의 매집에 대한 수익을 같이 따라가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국내 주식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 작전하는 경우도 많고 이 세력이 이 기업들과 이제 협업을 해서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들이 받는 거겠죠.
근데 그 개인 투자자들도 이러한 특징 그리고 흐름을 알고 있다면 적어도 당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이런 교육을 해드렸으니까요. 오늘 교육 시간이 굉장히 짧아가지고 제가 많은 내용을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에서 제가 교육과 함께 실전 매매를 보여드릴 테니까요. 노란톡방에서 저와 함께 2022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주가 상승 패턴의 원리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전략을 알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을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루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실 때 꼭 비밀번호 입력을 해주셔야 입장 가능하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코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종목 클래스 코너입니다. 오늘장 이슈됐던 종목들 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V1텍 살펴보도록 하죠. LG전자와 이 86억 공급 계약 소식 속에서 오늘 강세 보여줬습니다. V1텍 오늘 13% 상승을 했고요. 11,000원 선까지 올라선 가운데 장초반 시초가는 10,000원이 안 되는 시초가에서 11,000원 선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네요. 오늘의 흐름 장초반부터 급등세 보여주면서 11,300원 선까지 올라서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V온텍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CES가 앞으로 이제 다가오잖아요. CES에서 가장 주목해봐야 될 이제 그런 분야로 로봇주들이 지금 굉장히 상승세를 크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V원텍 같은 경우에 이 로봇주 중에서 좀 숨어 있는 종목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미 여기서부터 이제 매집을 해서 상승세를 이렇게 드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결국 오늘 터졌던 거래량은 오늘이었다. 거래량이 터진 날은 오늘이었기 때문에 좀 숨어있던 히든 종목이 아니었나. 뭐 한 가지 말씀을 다른 종목을 드리자면 자 로보로보 이런 애들 로보로보 같은 경우 이걸 어떻게 잡습니까? 로보티즈 그러니까요. 이런 애들도 잡을 수가 네. 없죠. 근데 V원텍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숨어있는 히든 종목이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패턴만 보자면 사실 그릇의 형태를 끼면서 다시 이제 상승하다가 여기 지금 보이시는 여기 지금 240의 표시가 안 돼 있는데 120일평을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검은 선, 이 검은 선이 120일평인데 이 120일평을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상승세가 강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까 방금 교육드린 그 패턴만 아셔도 이 저점에서 올라가는 주식을 잡을 수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V온텍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업체가 로봇에 대한 관련된 일을 한다기보다는 종속회사가 이 로봇에 대한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 그 LG전자와도 이제 86억 공급 계약 소식을 보였는데 이번에 LG전자가 CES에서 좀 특이한 전시를 했다고 해요. 어떤 전시를 했죠? 이게 전시관에 물건 하나도 안 놔두고 그냥 QR코드만 놔뒀다고 합니다. 네. QR코드만 놔두고 네. QR코드 찍고 그냥 너희들은 핸드폰으로 봐라. 네. 이렇게 퍼포먼스를 했다고 하는데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례적이네요. 네, 그런 배짱이 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네. 개인적으로 LG라는 기업 좋아하고요. 네. 아무튼 이 V원텍에 대해서 이제 로봇 관련주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CES를 통해서 물론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주가라는 게 기대감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CES가 이제 시작된다 하면은 그 재료에 대한 거는 소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실적과 똑같습니다. 네, 네. 실적이 좋게 발표되는 날, 네. 그 주가는 떨어질 확률이 높죠. 내일부터 떨어지겠네요, 그러면? 네, 오늘부터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 네. 네. 자, 보시면 로보티즈도 지금 보시면 자, 오늘 음봉 나왔고요. 네. 네. 어제까지 상승폭이 참 컸는데요. 네, 오늘 또 효림로봇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뭐 음봉 나왔네요. 근데 이제 크게 떨어지진 않았는데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제가 생각나는 거 지금 그대로 지금 계속 하고 네. 있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봇 로봇 관련주들 이건 좀 컸네요. 살펴보고 계시고요. 네, 11%가 떨어졌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근데 상승을 최근에 많이 했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 자 이제 CES가 다가온다. 자, 네. 이제 CES 다가오니까
내일이 CS네? 그러면 내일 CS니까 더 오르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 아니라는 점. 아니라는 점, 네, 네. 재료 소멸이라는 점, 네. 네, 주가는 기대감에 올라간다는 점, 네. 다시 한번 기억을 해 두시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매수 타점은 CES에서 로봇이 곽강을 받을 거래. 그리고 시장에서 계속 로봇에 대해서 떠드네. 그 두 개를 결합해 봤을 때 로봇주들이 오르겠구나. 그런 생각이 딱 짜여졌을 시작과 동시에 그때입니다. 늦었다는 거? 아니죠. 그때. 네. 그때입니다. 그때가 네. 매수 시기라는 네, 건가요? 그때가 매수 시기라는 거죠. 그럼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지금은 보면? 이미 네. 이 CS가 당일 이제 아마 오늘 밤일 거예요. 네. 라스베가스에 오늘 밤에 열리는데 맞습니다. 네. 네, 오늘 들어갔다가는 아주 그냥 큰일 납니까? 네, 계좌가 이제 사실 파란불로 바뀌는 거죠. 제 관심 종목에 로봇 관련주들이 있었는데 언제 좀 조정이 나올까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러세요? 네, 아직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CES에서 이제 로봇 관련주 중에서 실질적으로 실적을 내는 회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뭔가 깜짝 발표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계약을 이 CES 내에서 어떤 기업과 기업 간의 협업을 계약을 한다든지 네. 그런 기업들을 눈여겨 보는 이제 시간이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네. 후발주자를 좀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네네. 이 우림 PTS 상한가 가고 네네. 오늘은 뭐 V1텍이 또 이 로봇 관련주와 또 결합을 해서 또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네네. 이런 종목들을 후발주자 타는 것도 좀 위험하다라는 걸까요? 네, 저는 일단은 위험하다고 봅니다. 네. 일단 CES가 시작된 이상 어떤 종목이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지 모르니까요. 네.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대신에 로봇 관련주들, 특히 LG, 삼성과 연관이 된 로봇 관련주들은 네. 계속해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 이제 매집을 시작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로봇 테마가 굉장히 좀 속을 많이 썩인 테마예요. 맞습니다. 네, 이게 줄 듯 말 듯 이게 수급을 줄 듯 말 듯 하다가 단기성으로 항상 주고 물리는 게 굉장히 익숙했던 근데 테마거든요. 늘 연초에 이렇게 이벤트를 좀 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연초에 왜냐면은 이제 CES가 있기 때문에 그 네. 기대감에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어찌 됐든 이 로봇 관련주들은 LG와 삼성 이 매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기업들을 찾아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그 기업들도 제가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 로봇 관련주들이 이제는 좀 차익 매물을 실현할 때다라고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급하게 좀 들어가지 말아라라는 이야기신데요. 조금 더 자세한 이 매수 시기나 타점은 노란톡방에서 또 전략적으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노란톡방 많은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루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밀번호 9073-911 꼭 기억하시고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종목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효성화학입니다. 450억 규모의 이 특수가스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있었네요. 연일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상승하는 폭이 있었는데 3.43% 오늘 상승을 했고 34만 7천 원 선까지 상승을 하면서 종가를 형성했네요. 장 초반에 급등세가 좀 더 거셌습니다. 33만 5,500원이었던 시초가가 35만 8,500원 선까지 올라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특수가스 공급 계약을 또 체결했네요. 네. 이 효성화 같은 경우에 이제 효성 그룹 계열사가 굉장히 일을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참 많이 올랐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효성 그룹에서 효성화학에서 이제 대부분의 그 최근에 만들어졌던 이제 레깅스의 원료도 만들고 그리고 타이어코드의 그런 부품도 재료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매출이 꾸준히 나올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에 이제 반등을 하듯이 굉장히 주가가 높이 올라갔던 주식이고요. 근데 지금 조정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면서 다시 한번 그 조정 자리를 가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 4등분선을 그어놨어요. 이 4등분선을 그어놨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50% 자리에서 이 고점 이후에 떨어진 자리에서 50%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저라면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매수를 했을 경우에 여기서 물리게 되었죠. 네. 손실을 보게 됩니다. 손실을 봤다가 다시 한번 이 50% 선을 돌파해주는 움직임을 보여주었죠. 네, 여기서 돌파해주는 움직임을 보여주었다가 다시 내려왔다. 네. 바로 여기가 매수 타점입니다. 다시 내려오는 50%점.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여기 부분이 지지선이 지금 저항선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렇네요. 네, 지지선이 저항선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이 저항선을 돌파해주고 그렇다면 이 선은 바로 지지선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항선을 돌파했던
선 그리고 저항선을 돌파해서 지지선으로 바뀐 선, 그 선이 좀 강력한 매물대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50% 선을 무너뜨렸지만 다시 한번 돌파를 해 주었고, 다시 한번 내려올 때 이 지지선, 이 50%의 지지선, 네, 이 부분을 좀 항상 매수 타점으로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신다면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효성화학 제가 좋게 보는 기업 중 하나고, 지금 시가총액을 보시면 1조에 달하는 이제 좀 작지 않은 기업인데, 앞으로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그리고 만들고 있는 그런 제품들이 미래에도 각광받을 수 있는 것들로 꽉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 효성화학 저는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효성화학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주셨습니다. 효성그룹주들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네. 효성 그룹주 중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네, 어떤 종목 좋아하세요? 네, 저는 갤럭시아 머니트리. 오, 이게 갤럭시아 모니터리가 효성 네, 맞습니다. 그룹주인가요? 그 계열사로 이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네. 제가 그 들어간 날 바로 제가 상한가를 네, NFT 관련해서 네, 또 맞습니다. 상승을 네, 맞죠. 했었군요. 네, 네. 갤럭시아 머니터리가 연상을 몇 번을 갔는데, 그 맞습니다. 첫날에 이제 제가 진입을 하여서 네. 갤럭시아 머니터리에 대한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이 돈나무, 네, 돈나무로 부르는데, 네, 네, 돈나무 언니. 네, 네, 돈나무, 우리 돈나무가 네. 왔다 하면서 네. 갤럭시아 머니트리 네. 하면서 이제 머니트리 왔고,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최근에도 저번 방송 때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나무가라는 종목이 있어요. 나무가요? 네, 나무가도 이제 돈나무가 지금 되어서 저에게 수익을 지금 열심히 안겨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군요. 이 네. 나무가는 어떤 종목인가요? 쉽게 말해서 제가 제 개인적으로 로봇 관련주로서 히든 종목으로 찾아낸 종목입니다. 그렇네요. 네. 이 드론과 자동차 로봇 업체에 공급을 또 하는 회사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로봇이 그날 테마로 강하게 형성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로봇에 관련된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라고 한 그날이 로봇의 테마가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이는 시작점이었는데, 네. 이미 로보티즈,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로봇 들어간 종목들은 너무나 높게 시초가에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네. 근데 나무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업이냐, 삼성전자의 무선 청소기 있죠. 그 무선 청소기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는 업체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재무도 괜찮고, 이 삼성전자가 거래를 하고, 그리고 시초가 형성이 갭상이 되지 않은 상태로, 그러니까 그대로 0% 전일 종가에서 형성이 된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이라 생각을 해서 진입을 하였는데, 거의 이제 30% 수익대를 지금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와 같은 그런 히든 종목을 저와 함께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 루카와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나무가까지 또 살펴봐 주셨네요. 네, 효성화학 이야기를 하다가 효성그룹주 나무가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많은 종목 주셨는데 갤럭시아 머니터리 네. NFT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네, 현재는 맞습니다.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가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렇죠. 지금 네, 조정을 자, 받고 있는데 앞으로 올해도 NFT, 메타버스 관련주들 좀 상승폭 있을까요? 네, 상승폭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메타버스는 이제 시작이고, 메타버스 시장 자체의 규모 자체가 네. 지금 앞으로 10배 이상 커질 시장이기 때문에 음. 이제 시작이라고 보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거죠. 메타버스 내에서 이 기업이 실질적으로 매출을 가져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갤럭시아 머니터리 같은 경우에 이미 갤럭시아 메타버스라는 그런 플랫폼 마켓이죠. NFT 마켓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갤럭시아 머니터리가 NFT에 대한 그 블록체인 기술들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제 시스템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갤럭시아 머니터리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주가 흐름상 좋게 보는 이유는 이 주가가 급등 이후에 더 내려와야 되는데 더 내려오지 않고 여기서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건강한 조정을 받고 있는 맞습니다. 네, 지금 이야기일까요? 건강한 네.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4등분 선으로 그어봐도 지금 50% 자리에서 지금 놀고 있죠. 50% 자리에서 지금 굳건하게 지금 주가를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천천히 매집을 해본다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갤럭시아 머니터리 같은 경우에 시가총이 지금 5천억에 지금 육박을 했는데, 이 50% 자리에서 매집을 하면은 이게 정말 자신의 계좌에 돈나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갤럭시아 머니터리 저의 이제 주력 종목 아닙니까? 네. 들어간 첫날이 아마 상한가를 네, 맞습니다. 상한가를 기록했던. 갔기 때문에
어디서 들어간지 잘 찾을 수가 없겠는데 네. 아무튼 들어간 첫날 상한가를 먹었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갤럭시아 머니터리를 상한가를 먹은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갤럭시와 머니터리까지 또 살펴봐 주셨고요. 다음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죠. 철강주가 오늘 섹터적으로 다 상승세를 좀 보였는데요. 예, 철강 시황 개선 기대감 속에서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 고려제강 7%, 경남스틸이 11.67% 상승을 했습니다. 네네. 특히나 경남스틸은 정치 관련주로 해서 또 두 가지 호재가 그렇죠. 있었고요. 포스코도 오늘 3% 상승을 했고요. 포스코 강판 1.8% 상승한 가운데 현대제철, 동국제강까지 상승을 하는 흐름 보여줬네요. 철강주들 올라야 되는데 정말 좀 더디게 가고 있었거든요. 네, 맞죠. 근데 상승을 좀 보이고 있어요. 어떻게 상승의 출발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네, 신호탄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최근에 이제 미국 정부에서도 인프라에 대한 그런 시행 우려감이 굉장히 많이 컸잖아요. 네. 오미크론 확산도 있었고, 근데 결국에는 이제 오미크론 변이도 좀 감기 수준에 달하고, 오미크론이 확산이 되더라도 결국에는 우리는 할 걸 하겠다라는 지금 글로벌적인 흐름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인프라 투자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건데, 인프라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결국 철강 수요는 당연히 늘어나겠죠. 건물도 지어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철강도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철강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철강주들도 조금씩 매집을 해 놓는다면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철강에 이제 들어가는 경우에 자동차 강판, 네. 자동차 강판에도 이제 철강이 들어가는데 코로나 이후에 가장 사람들이 소비하고 싶은 1위가 바로 네, 자동차입니다. 왜 그렇죠? 모르겠어요, 저도. 조사 결과가 그래요. 네, 조사 결과가 저는 잘 네, 모르겠는데.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이제 잠깐 생각해 보면 그렇겠는데요. 네, 생각을 해보면 이제 갈 곳은 없고 네. 정말 밖을 나가야 돼서 그럴까요? 사실 그런 게 생각을 있죠. 해보면 이제 대중교통 위험하니까. 네, 약간 그런 것도 있겠죠. 네. 여러 가지 이제 주식이라는 건 뭐 시나리오를 많이 그리면 그릴수록 좋은 거니까. 네. 앵커님이 방금 말한 대로 대중교통 위험하니까 네. 자가차가 필요하겠다. 그렇죠. 자신만의 그럴 수 방역 있겠네요. 공간이 필요하니까 네. 자동차가 필요한 걸 수도 있겠고. 그리고 그 코로나 이후에 자신만의 공간에 대한 그 소중함이 좀 커진 것도 있겠고. 지평수도 점점 늘어난다 그러고요. 맞습니다. 네. 네. 차라리 여기다 투자를 내가 하겠다. 네. 그런 얘기도 많이 늘어나고. 인테리어주도 많이 올랐고요. 네, 맞죠. 네, 그리고 또 그랬었는데. 반도체 공급난에 대한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차를 사고 싶어도 옛날 같으면 그냥 돈만 있으면 차를 살 수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으로 맞습니다. 예약을 굉장히 몇 오래 년, 해야 되죠. 네, 사람이 몇달 걸리죠. 사람이 네. 그렇잖아요. 이게 당연히 살 수 있는 거였는데 못 사게 되면 갑자기 사고 싶어요. 귀해졌군요. 네, 약간 귀해지고 뭔가 내가 지금 자동차를 뭔가 받아야 될 것 같은, 그럼 사면은 뭔가 승자가 될 것 같은 그런 사람의 심리상 또 그런 소비 욕구가 일어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그래서 드는데. 또 철강주가 상승을 네. 할 수 있는 이유가 네, 또 될 수 맞습니다. 있겠네요. 그중에 이제 또 자동차 강판을 만드는 그런 철강 재료들이 앞으로 수요가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철강에 대한 이제 수요가 늘어날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포스코 강판 차트를 지금 켰는데 네. 포스코 강판의 차트도 제가 피보나치로 한번 또 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끄어보진 않았는데 어떤 조정 자리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자, 여기 고점에 지금 했을 때, 자, 이거는 61.8% 자리에서 지금 조금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자분들이 한번 유의 깊게 보시면요, 조금 수익을 볼 수 있는 자리는 한 번씩 다 좋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고점이잖아요. 네. 고점 이후에 지금 제가 보통 50% 자리에서 이제 그 매수를 한다고 했는데 네. 고점 이후에 50% 자리에서 반등이 한번 나왔고요. 네. 그리고 50% 자리가 무너지고 이 61.8% 자리에서 그대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수열인데 그 수열을 주식에 적용을 했을 때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 말은 단기적인 수익도 충분히 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피보나치만 써서 기술적 기법이 들어간다면 참 좋겠죠. 근데 뭐 정치 테마주라든지 아니면 변동성 강한 소위 말하는 그런 동전주들, 이거 직업주들, 직업이 영어로 뭐죠?
잡. 네, 그런 주들 같은 경우에 네. 굉장히 좀 이런 거 기법들을 먹히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종목 선정에 대한 그런 중요성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것도 제가 교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 톡방에서 저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철강주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특징주 이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 종목은 보험주입니다. 이 보험료의 금리 인상 전망 속에서 보험주들이 최근에 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방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또 보험주들 상승세 보였네요. DB손해보험이 오늘 4% 상승을 했고요. 하나생명 3%, 나머지 생명들도 좀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하나손해보험도 2.5% 상승을 했고 메리츠화재 3.23% 상승한 가운데 흥국화재도 2% 가까운 상승률 보여줬습니다. 네, 이 보험주 이 금리 인상을 해버렸어요. 이 네네. 인상 전망 속에서 상승을 하는 흐름 보여줬는데 요율도 인상을 좀 하고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맞습니다. 네, 그 보험주 같은 경우에 이제 보험사 그리고 금융주들은 금리가 인상이 되면 당연히 그거에 대한 이자에 대한 그런 수익이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기대감에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타이밍을 잡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아요. 네, 금리 인상을 하는 듯 하면서 또 천천히 가면은 이 보험주들은 그대로 또 급락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보험주들이 올라가는 이유는 이제 보험료가 평균 14.2% 정도 오른다는 그런 네. 소식에 어떻게 보면 보험사의 손해율이 개선이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 달에 받는 그 보험료가 오른다면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 이제 물어준다고 해야 되나 보상을 해주는 그런 금액들을 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손해율이 개선되는 기대감에 지금 보험주들이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실비 보험을 굉장히 애용을 했습니다. 애용을 했는데 그렇죠. 네, 도수치료죠. 소위 말해서 도수치료를 네. 11만 3천 원 하는 도수치료를 항상 16,000원에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실비보험을 적용을 했을 때 이 방송을 보시는 그 보험 저 방금 무릎을 탁 치고 싶은 업계분들 꿀팁을 네. 들었는데요. 처음 하셨어요? 네. 네, 보험 아니 업계분들이 제가 아시면은 아직 네. 어려가지고요. 그렇군요. 아닙니다. 네. 네, 보험주. 네, 좋은 꿀팁이 방금 지나갔고요. 끝까지 밀고 나가시지 그러시세요. 네, 아무튼 네. 아무튼 그런 꿀팁. 네, 네. 지금 보시는 이제 보험 업계 분들은 싫어하시겠지만, 네. 네, 어쨌든 실비 드시잖아요. 한 달에 네. 5만 원에서 뭐 10만 원 사이에 드실 텐데, 맞습니다. 그거 충분히 써 먹으셔야 되지 않나요? 오, 그래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도수치료 이제 받아서 청구하면은 그대로 이제 다 돌려받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보험 업계 분들이 저를 욕하시지 않기를 네, 바라면서 어쨌든 지금 손해율이 이제 개선이 되고 있다. 그런 기대감에 보험주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주들 같은 경우에 금리 인상이라는 그런 카드가 나오는 첫 시점에 매수를 하시면 좋았겠지만 지금은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것들이 시장에 큰 재료로는 작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길게는 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카드가 시장에 크게 B카드로 나왔을 때 그때 단기적으로 잠깐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보험주들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특징주 조선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년 만에 최대 실적의 동반 강세를 보였다고 하는데 늘 최대 실적이라고 들리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조선주들. 네네. 네, 오늘 상승 현대미포조선이 가장 상승률이 좀 있었습니다. 4.8% 상승을 했고요.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STX 중공업이 오늘 9.2% 상승을 하는 모습 보여줬네요. 네, STX 엔진이 11%, 12% 가까운 상승률 보이면서 오늘 또 가장 상승률이 좀 큰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기자재주들도 좋았고요. 한국카본, 오리엔탈 전공 4%에서 5% 상승하는 모습. 어떻게 보셨을까요? 조선주들. 네. 일단은 현대중공업 그룹에서 이제 현대중공업 그룹의 이제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에서 네. 1조 6,700억 원 규모의 이제 새해 첫 수주에 일단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번 연도에도 조선에 관련된 그런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좀 크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은 이제 선종별로 LNG 선이 있어요. 대형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이죠. 근데 이 운반선에 운반선, 그러니까 세계 발주량의 90%가 넘는 수주를 우리나라가 지금 따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력이 정말 대단하네요. 어마어마한 거죠. 네. 네, 어마어마합니다. 왜 주가는 그렇죠. 이만큼 올라가지 않는 걸까요? 근데 또 주가를 보면은 네.
이 제가 하나를 쳐보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 찾아보실 건가요? 네, 대우조선해양만 봐도 네, 지금 대우조선해양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안 올랐다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가요? 네, 여기서 지금 코로나 이후로 네. 저 주가의 상승률을 살펴보면요. 코로나 1850원에서 4750원, 그냥 만 원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거의 4배 올랐습니다. 네, 4배 올랐던 주가인데 당연히 이 정도 중간선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겠죠. 어떻게 보면은. 네. 그러니까 적정 주가를 지금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주가 같은 이미 경우도. 기대감으로 4만 원까지 간 적이 있었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이제 기대감은 계속해서 실적이 늘어난다라는 그런 팩트에 기반한 네. 주가 상승세를 보여야 이 조선주들도 좀 다시 한번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한국의 조선 하니까 또 난 조선시대에 뭐 조선의 국모가 생각나고요. 그렇죠. 바로 네. 나오시네요. 네, 조선의 국모가 나오는데 네. 바로 우리나라가 그 네. 세계 조선의 대빵이다. 음. 그러한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네.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 매집을 하는 그런, 그러니까 한 달에 조금씩 이렇게 사놓는 흐름을 가져간다면 앞으로도 좋지 않을까. 저는 이제 적정 주가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 사이클이 돌아온다면 이 사이클에 대한 수급을 다시 한번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매수의 적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매수의 적기 그리고 혹시나 또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손절가는 얼마면 좋을까요? 대우조선해양으로 본다면 네. 굉장히 여기는 손절가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적정 주가이기 때문인데 네. 지금 이 적정 주가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지금 크게 상승된 부분은 빼도록 할게요. 적정 주가를 크게 상승했을 때는 얼마까지 갔나요? 이제 2007년도에 6만 5천 원까지 갔습니다. 아, 네. 네. 근데 이때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여기 부분은 대형 호재라 생각하고 이걸 빼고 적정 주가를 한번 본다면 여기 부분 그리고 여기 부분을 잇는 박스권이 만들어졌죠. 그렇네요. 근데 적정 주가는 어떻게 찾느냐? 쉽습니다. 가장 매물대가 많은 곳을 찾으면 됩니다. 자, 여기 매물대라는 건 변곡 구간이에요. 주가가 변곡하는 구간. 자, 여기. 그리고 여기 지금 저항 맞고 있죠. 네. 여기 저항. 많이 부딪히는 곳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저항선 무너뜨렸다가 지지선으로 변했고 여기도 그리고 지금 순간까지도 여기가 굉장히 매물대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2,000원에서 23,000원대가 이 대우조선해양이라는 기업의 적정 주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기 좋게 네모로 한번 쳐드릴게요. 네모로 한번 쳐드리면 22,000원에서 23,000원이 대우조선해양이 적정 주가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정 주가에서 천천히 매수를 해가시면 좋을 텐데 당연히 비중 조절을 하셔서 조금씩 이렇게 사서 드린다면 조선 사이클이 돌아왔을 때 수익 실현을 하면 된다. 근데 그 조선 사이클이 언제 돌아올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그렇죠. 정확히 모르죠. 네. 물론 제가 그 부분 도와드리겠지만 그 사이클 때까지 그 시대가 묶여서 고생하시지 마시고 자신이 여유 있는 돈으로 조금씩 매수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조선주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오늘의 현대중공업 그룹주들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현대중공업 2.4% 상승을 하는 모습 보였고요. 현대중공업 지주 1.09%, 현대두산인프라코어가 오늘 1.68% 상승을 하는 모습, 현대미포조선 4.8% 상승을 했는데요. 현대건설기계가 오늘 17%. 현대건설 기계. 네, 상승 왜 이렇게 많이 한 거죠? 현대건설 기계가 네. 오늘 왜 상승했냐면 CES에 대한 그런 히든 주로서 상승을 했습니다. 네, 네. CS. 네, CS에서 이제 주목을 현대건설 기계를 한번 쳐보면 지금 네. 주가의 움직임이 전혀 전날까지도 움직임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 오늘 네. 이제 엄청나게 상승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 현대건설 기계가 CES 2022년에 참가를 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리면서 네. 이게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군요. 보면 이 조선과는 별개로 그렇네요. 별개로 네. 그런 개별 호재로 지금 산업기계 로봇을 선보일 계획으로 네, 또 맞습니다.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네요. 근데 그게 오늘 나온 뉴스로 이렇게 상승을 한 거네요. 네, 그렇죠. 오. 네, 그래서 뭐 시장에 네. 드러나지 않았던 걸로 지금 보여져요. 네. 오늘 갑자기 현대건설 기계가 CES에 참여한다.
갑자기 참여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늘 밝혀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게 이제 드러나면서 기대감에 올라갔던 것도 있고 제 생각에 CS가 이제 굿이잖아요. 이제 네. 굿인데 사람들이 이제 먹을 걸 찾습니다. 근데 로보티즈 이런 거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죠. 들어가죠. 너무 높아서. 네. 그래서 현대건설 기계를 기어코 찾아내지 않았나. 아, 어떻게든 네, 이 어떻게든. 관련된 네. 종목을 찾은 거다. 네, 그렇죠. 그렇네요. 그럴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이 CS 이제 곧 열리는데 네. 이 관련돼서 급상승한 종목들 이젠 좀 다 조정 기간을 거쳐야 되는 걸까요? 네, 만약에 CS에서 뭐 특별한 그런 재료가 없다면 네. 이제 천천히 이제 사람들은 차익 실현 매물을 쏟아내겠죠. 근데 이제 또 쏟아낼 때 그것들을 또 담아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미 CS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났던 기업들이 좋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를 사람들은 알았거든요. 네. 그런 기업들은 이제 이제 분별이 시장에서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했던 옥석 가리기가 시작되는 거죠. 이 기업은 이 CS가 끝나도 앞으로 좀 좋게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사람들이 건강한 조정 자리에서 매수를 할 수 있겠다. 이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 건강한 조정 자리에서 같이 그 매수에 동참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 CS와 관련돼서 이 후에 이제 종목들에 대한 처우, 이 방법까지 또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또 이슈가 됐던 현대건설기계까지 있었고요. 이 현대건설기계 내일 당장은 또 하락을 하겠네요, 그럼. 어떻게 내일 보세요? 뭐 당장이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처음으로 나타난 양봉이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나마 간다면 이 현대건설 기기가 가지 않을까. 아, 뒤에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네네. 그럴 그나마 가능성도 네,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특징 좀 살펴봤고요. 전문가님과도 이제 보내드릴 시간이 된 것 벌써 같습니다. 끝났어요? 네, 벌써. 어떻게? 벌써라니.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데. 네, 아무튼. 네, 벌써 끝났다고. 네.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요. 네. 떨리네요. 네, 오늘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네. 다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2부는 여기서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잠시 후 3부에는 김태정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